네, 안녕하십니까. 삼색문화연구소 연구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유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강의는 한단고기 해제 강독이고요. 해제 80쪽에서부터 115쪽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단고기의 특징과 가치라는 제목인데요. 이 속에는 한단고기의 특징, 그러니까 한단고기가 알려주고 있는 우리 역사의 가치와 함께 또 한단고기 위스론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독의 목차는 한단고기의 사료적 가치와 2번은 한단고기 진위 논쟁, 그 다음에 한단고기 위스론, 그 다음에 위스론의 주요 주장 비판, 그 다음에 진서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주로 위스론 내용이 많은데요. 그 이유는 한단고기가 나오고 난 뒤에 그 강단사학에서는 한단고기가 위스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한단고기의 가치를 부정했죠. 그래서 그 위스론의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비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단고기의 사료적 가치는 한단고기 해제의 11가지로 압축해서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한단고기는 인류의 창세 문명과 한민족의 뿌리 역사의 진실을 밝혀준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한단고기는 인류의 창세 문명에 대한 기록이 있다. 또 한민족의 뿌리 역사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삼성기 사항에는 오한 건국이 최고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환은 한민족, 한국, 발걸 한자죠. 그래서 한국을 얘기하고 있고요. 오는 우리입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의 한국이 가장 오래된 나라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삼성기 하에는 석유 한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 한국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삼국유사 고조선조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단고기 삼성기에서는 한국 배달 조선의 역사를 영년을 밝히고 있는데요. 한국은 기원전 7197년에서 기원전 3897년까지, 그 다음에 배달은 기원전 3897에서 기원전 2333년, 당군조선은 기원전 2333년에서 기원전 238년까지입니다. 이 238년, 기원전 238년이 이제 대부여가 시작되는, 북부여가 시작되는 그런 해죠. 그래서 이렇게 한국 배달 조선의 영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7197년부터 현재까지 9000년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단고기는 단절된 한민족사의 구통맥을 가장 정확하고 바르게 잡아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북부여기인데요. 한단고기에는 삼성기, 당군세기, 북부여기, 그 다음에 태백일사가 담겨 있죠. 그 중에서 북부여기는 당군조선에서부터 고구려로 이어지는 맥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이 북부여기가 모를 때는 보통 이제 위만조선이 망하고 난 뒤에 108년에 망하고 그 다음부터 바로 고구려로 이어지는 그런 역사였는데 우리가 북부여기를 읽음으로써 한민족 역사의 그러니까 당군조선이 망하고 난 뒤에 고구려로 이어지는 그 중간 과정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삼국사기에는 고구려를 700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주몽은 추모왕 13세, 광개토대왕은 추모왕, 고주몽이죠. 고주몽 13세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한단고기에서는 고구려 900년설, 신당서에 나오는 900년설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개토대왕은 해모수로부터 17세손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그래서 고구려의 영년을 900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밝힐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북부여기가 있기 때문이죠.
그다음 세 번째로 한단고기는 환단한의 원뜻을 밝혀준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 한단고기라고 얘기하는데 처음에 한단고기가 나왔을 때 이제 한단고기를 번역한 이현수, 뭐 임성국 이런 분들은 환단고기라고 하지 않고 한단고기라고 했습니다. 환은 한이다 이렇게 해서 한단고기라고 얘기했는데 원래는 환이 맞죠. 밝을 환자로서 환입니다. 그래서 환은 하늘의 광명, 천광명을 뜻하고요. 단은 지광명, 한은 인광명, 천지의 광명을 받은 인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인, 한웅, 단군의 어떤 그 세운 국가 나라들은 다 광명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한단고개에는 인류 시원 종교이자 문화인 신교의 가르침이 담겨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교라는 것은 신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한단고기는 인류 역사가 신의 가르침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뭐 교원사화에는 이신설교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이 신으로서 가르침을 세운다라는 뜻이고요. 이신시교, 단군세계에는 이신시교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신으로서 가르침을 베푼다 이런 뜻입니다. 이때 신이란 것은 우주를 통치하는 삼신상제이죠. 그래서 이 신에 대한 제사가 바로 천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제의 어떤 흔적들은 피라미드나 홍산문화의 제천단, 원구단 등에 잘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게 한단고기만의 가치, 특징입니다. 천지인 삼재는 곧 삼신의 현현이라는 한민족의 우주 사상이 잘 나타나 있다. 이렇게 한단고기 가치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삼신은 곧 일신인데요. 이 조화성신이고요. 이 일신이란 곧 우주의 창조자로서의 신이죠. 그래서 이 신이 조화신, 교화신, 치화신 이 세 역할로 작용을 한다라고 해서 삼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삼신이 현상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하늘과 땅과 인간이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천일지일태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일신이고 삼신인데 그 일신이 하늘에도 땅에도 인간에도 함께 들어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일신과 삼신에 대한 그러니까 삼신 사상에 대한 사상이 잘 나타나 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배달 시대 이래 전성된 한민족의 난가 사상의 원형과 계승맥이 담겨 있다. 한단고기에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난가의 원형은 보통 이제 삼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삼낭 배달 시대 때 간직입니다. 간직인데 이 삼낭이라는 것은 삼신의 도와 법을 수호하는 그런 직책을 맡은 사람을 삼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삼낭은 이제 한웅의 동방개척에 함께한 이제 제사 행랑 3,000명의 제사 행랑이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의 조의 선인 백제무절, 신로하랑은 다 이 난가 정신을 이어받은 국가의 수호자들이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한단고기에는 한민족이 인류 최초로 수를 사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라는 것은 이제 모든 과학의 기초가 되는데요. 특히 천부경은 수를 통해서 우주와 인간과 자연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부경은 또 우주 수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천자는 자연의 이법을 깨달아서 백성을 위해서 책력을 만드는데 이 책력의 기본이 바로 수입니다. 그래서 태백일사에는 7회 제신력이란 달력을 만들었다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태오복희의 하도와 우임금의 낙서도 1부터 10까지, 1부터 9까지라는 수로서 이 자연의 변화, 우주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한단고기는 한민족이 천문학의 종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당구세기에 나타나는 천문 기록이 있는데 오성치루 현상입니다. 다섯 별이 모였다라는 거죠. 함께 모였다. 이 오성치루 현상은 당군세기에 나타나는 기록인데 이 기록을 통해서 당군세기가 진서이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요. 또 실제로 그렇게 천문학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고조선 노을 당군 때 천문대인 감성을 설치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민족의 천문학에 대한 기록이 한당고기에 잘 나타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로 한당고기는 삼성조 시대 국가 경영 제도를 전하는 사서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당고기 삼신오제 사상이 곧 그 이후에 삼성조 이후에 국가 경영의 어떤 바탕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삼신 사상이 삼신오제 사상, 그래서 조하신, 교하신, 취하신의 삼신 사상과 방위를 얘기하는 오방색, 5방위 색깔, 청백, 황, 적, 흑이란 오색과 이 오색, 오방위를 주장하는 또 오제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당고기는 이러한 어떤 한당고기에서만 볼 수 있는 삼신오제 사상이 있고 또 이것이 국가 경영 제도의 바탕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로 배달과 고조선이 문자의 발원지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달국 시대 때 이제 녹도문을 만들었고 녹도문이 사선 발자국을 가지고 만든 이제 글자죠. 신지 혁덕에게 명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조선 가륵 당군 때는 가름토 문자를 만들었다라고 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가림토 문자는 한글 창제의 원리, 기본 바탕이 되었죠. 특히 이제 천지인 삼재, 가림토의 첫 세 글자인데 이 천지인 삼재가 한글의 모든 원리가 되는 거죠.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들이 한당고기에 기록 나타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당고기에는 중국과 일본의 시원 역사와 한민족의 북방 개척사가 담겨 있습니다. 이 당군 세계에는 당군 조선과 중국의 고대 왕조인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와의 관계가 잘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개국 과정이 당군 세기와 대중국 봉기 등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667년에 협하후 배반명이 일본을 정벌하고 거기서 왕이 되었는데 바로 신무왕. 일본은 이제 일본 서기에 나오는 신무왕이죠. 그다음에 대중국 봉기에는 일본 개국의 기원을 이제 의료국 왕 야마토 의료국의 왕이 야마토웨를 건국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응신왕입니다. 그다음에 고대 수메르 문명의 유래도 나타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개국 과정이 이제 서로 다른데요. 당군 세계하고 대중 봉기가 좀 다르죠. 시대적으로 좀 다른데, 뭐 이것은 이제 한당고기의 어떤 그 진서임을 잘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위소론자들이 한당고기는 이유립이라는 사람이 창작한 역사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사람이 썼다면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지는 않겠죠. 일관되게 기록할 텐데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 바로 한당고기가 참이다라는 것을 알려준다 이렇게 반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한당고기의 진위 논쟁인데요. 이 진위 논쟁이라는 것은 한당고기의 참인가 거짓인가를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당고기를 창작된 위서라고 주장하는 위서론과 한민족 정통 역사사라고 주장하는 진서론과의 논쟁이 바로 진위 논쟁입니다. 이러한 진위 논쟁은 1977년도 이제 송찬식의 위서변이라는 논문에서 규원사화가 위서일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정통 고사서에 대한 위서 논쟁이 촉발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위서변은 사실은 이제 한당고기에 대한 위서론은 아니죠. 왜냐하면 1977년은 아직 한당고기가 나타나기 전입니다. 규원사화를 읽으면서 이 송찬식이 아니 규원사가 위서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규원사화는 그 이전에 이미 1972년에 정통 사서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죠. 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송찬식에 의해서 위서다 이렇게 이제
위서가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한단고기에 대한 최초의 위서로는 이도학이라는 학자인데요, 역사학자인데 민족지성지에서 1986년에 제야사서 해제 한단고기라는 논문을 발표하는데 여기서 이제 한단고기가 위서일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로 몇 가지 이제 단어 문제, 국가라든지 그다음에 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연고탑이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단고기가 해제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위서란 무엇을 위서라고 얘기할까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위서의 판단 기준은 내용의 참 거짓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내용이 거짓이라고 해서 위서라고 본다면은 위서는 가치가 없는 책인데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대부분의 오래된 역사서들, 특히 철학서들, 문학서들 이런 것들이 다 종교 서적들 이런 것들이 다 거짓말이 되겠죠. 거짓된 내용으로 밝힌다면 그것이 다 위서가 되죠. 근데 위서는 그 내용이 거짓이라고 해서 위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자가 의도적으로 잘못된 거짓된 내용을 창작할 경우에 위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위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죠. 문서의 내용을 보아서 그것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 위서라고 할 수 없는데 두 번째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저자가 불순한 의도로 창작하였을 때 위서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거짓된 내용이다 라고 해서 그것을 위서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거짓된 내용이 의도적으로 조작되었을 때 그것을 위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위서라고 평가할 때 문헌 비평가들이 위서를 규정할 때는 몇 가지 기본적인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신중하고 또 논리와 논거가 명확해야 됩니다. 위서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위서 책을 보는 어떤 고서가 나타났을 때 그 책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립적이어야 됩니다. 객관적이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객관적인 태도인데요. 근데 위서론자들, 특히 한단고기 위서론자들의 태도는 중립적 관점이 아니라 기존의 어떤 학설에 대한 반대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서로 이렇게 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저자라기보다는 이 위서론자들의 어떤 왜곡된 목적이나 의식이 위서를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문서 비평가들의 왜곡된 목적이나 의식이 위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위서가 아닌데 위서로 만든다는 거죠. 한단고기 같은 경우에 위서가 아닌데 이 문서 비평가들, 강단 사학자들의 왜곡된 목적, 또 역사의식, 잘못된 의식 이런 것들이 위서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단고기하고 하랑세기 위서론의 공통점, 하랑세기도 위서다 이렇게 낙인이 찍혔는데요. 이 공통점은 하랑세기나 한단고기나 근대에 나타난 역사서인데 이 두 역사서 모두 공통점은 기존의 학설과 다르다는 거죠. 다르기 때문에 강단사학자들은 둘 다 이 두 책을 갖다가 위서라고 규정합니다. 근데 그 위서라고 규정하는 두 입장이 너무나 유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단고기를 전수한 이유립하고 또 하랑세기를 전수한 박창화 이 두 사람의 창작이다. 한단고기도 창작이고 하랑세기도 창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 두 책이 한단고기도 그렇고 하랑세기도 그렇고 어떤 책에도 인용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단고기에 나오는 책들은 이제 고려시대, 또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역사서인데 그 오랜 세월 동안 어떤 책에도 인용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의심스럽다는 거죠. 하랑세기는 이제 그 삼국사기에 인용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는 인용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위서다. 그다음에 이제 역사적 주목을 받을 책인데
바로 공개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단고기도 원래는 이제 1911년도에 만들어지고 엮어지고 그다음에 이율입에 의해서 이제 쭉 보관만 하고 있다가 나중에 공개되었죠. 또 화랑석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역사에 대한 기술이 기존의 학설과 너무 다르다. 그래서 위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위수를 주장하는 위수론자들의 일반적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기술과 다르면은 이것이 위수다라기보다는 그 역사서를 연구해서 이런 기록이 어떤 차원에서 기록되었고 또 이것이 기존의 역사 기록과 어떤 비교해서 참인지 거짓인지 이런 것들을 연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존의 학설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의 학설과 다르기 때문에 바로 위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단고기는 고대사의 영광을 기록하였다 이런 거죠. 고조선 같은 경우 대륙 전체를 지배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건 의심스럽다. 왜냐하면은 한사군도 그렇고 뭐 이 한반도에 고조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은 강단사의 기록과 너무 다르다는 거죠. 화랑석이는 또 반대로 영광된 조상을 밝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화랑석이는 화랑을 좀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그런 사람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위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한단고기와는 좀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위수론자들의 공통점은 자신들의 이론과 다르면은 배척하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단고기도 그렇고 화랑석이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랑석이는 이제 서울대 노태돈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위수론자하고 또 이종욱 이분은 서강대 총장을 지낸 역사학자인데요. 이종욱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서강대 학파들의 이제 진위 논쟁이 벌어졌는데 이종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 연구자들로부터 위작이라는 판정을 받아온 화랑석이를 살려내려고 노력했다. 그렇지만 그렇게 노력했지만 학계에서는 따돌림의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화랑석이 진위를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위작설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이 명성만으로도 책이 위작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말이죠. 근데 위작설은 이제 뭐 화랑석이도 그렇고 한단고기도 그런데 좀 지나치게 좀 단순하고 잘못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주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용어 문제라든지 뭐 저자 문제라든지 주로 이제 내용을 가지고 한단고기가 위서이다 이렇게 주장한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위서론은 근거가 아주 빈약하죠. 그리고 그 빈약한 위서론의 근거들도 대부분 논박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위서론을 주장할 만한 건덕지가 이제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욱이라는 사람은 화랑석이가 아무리 생생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도 그것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위작으로 생각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화랑석이를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인데 이러한 내용이 결국 한단고기 위서론자에게도 해당되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런 이제 한단고기를 위서라고 얘기하는 대표적인 위서론자들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이제 손창식은 사실 위서변해 논문에서 뭐 위서론을 얘기하고 있지만 한단고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교원사화에 대해서 위서가 아닌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송창식의 위서변이라는 글이 발표되고 난 뒤에 우죽순격으로 이제 좀 위서론이 학계의 어떤 중심 논쟁거리가 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한단고기에 대해서 위서론을 제기한 사람은 1986년도에 이도학의 제야사서 해제 한단고기라는 글에서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이 이도학은 이 글에서 한단고기의 가치의 일부분을 인정합니다.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조선 시대의 기록들은 홍산문화 유적지, 최근에 발견된 홍산문화 유적지하고 서로 비교하면은 그 기록이 가치가 있음이 인정될 수 있는데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988년에 이제 이도학은 또 대정교와 근대민족주의 사학이라는 글에서 단기고사하고 한당고기를 비교해서 두 책이 유사하다 내용이. 단기고사는 위서인데 한당고기가 이것과 유사하다 하면은 한당고기는 단기고사를 바탕으로 만들어낸 위서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988년 같은 시기에 조인성 경희대 교수였죠. 조인성이 규원사화와 한당고기라는 글에서 위수론, 한당고기 위수론, 규원사화도 위수다, 한당고기도 위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위수론, 한당고기 위수론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1988년도에 이순근이라는 교수가 고조선은 과연 만주에 있었는가라는 글에서 한당고기가 주장하고 있는 고조선 대륙설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한당고기는 친일적인 의식, 목적으로 만들어낸 사서다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이순근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한당고기의 친일적 사서로 규정하는 대표적인 강당사학자죠. 잘 뒤에 보겠지만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주장들입니다. 그 다음에 89년도에 조인성 교수가 한말 당군 관계 사서의 재검토라는 책의 논문에서 한당고기는 이 당군 종교, 당군교를 당군교 이론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사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요. 일제 민족주의 일제시대 때 민족주의를 고양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사서가 한당고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당고기는 1910년 이후에 적어도 뭐 해방 전에 그 시기에 만들어낸 사서다 이렇게 창작된 사서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 다음에 90년도에 들어와서 박광룡이라는 교수는 대종교 관련 문헌에 위작 많다라는 논문에서 이 한당고기를 독립투쟁, 일제시대 때 독립투쟁을 함양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강당사학자이고 위서론자인데 서로 한당고기를 위서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좀 다르죠. 서로 상반됩니다. 이순근은 친일적 사서다 이렇게 얘기하고 조인성, 박광룡은 민족주의 사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반대죠. 그 다음에 이 1990년도 말에 이도학은 아까 앞에서 이제 위서론의 창시자, 최초로 위서론을 주장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도학은 역사를 오도하는 상구사의 위서들이라는 글에서 역시 이제 한당고기 위서론을 주장하는데요. 이때는 또 관점이 좀 바뀝니다. 그전에는 한당고기에 대해서 좀 가치가 있는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때부터는 완전한 위서론, 그러니까 조인성과 동일한 철두철미한 위서론자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다음 92년도에 박광룡, 이분은 이제 이 사람은 대당군 민족주의 전개와 양면성이라는 글에서 친일 민족주의 사서다 한당고기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 웃기는 사람인데 90년도에 보면 박광룡이라는 사람이 대종교 관련 문헌에 위작 많다라는 논문에서는 독립투쟁을 함양하는 민족주의적인 책으로 창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92년도에는 2년 뒤에는 친일 민족주의 사서다 이렇게 또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2년 만에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외에 이제 조인성 외에 몇 편의 논문들이 이제 발표되는데 이 위서론자들의 논문들은 뭐 사실은 새로운 주장도 별로 없고 각자가 서로가 서로의 글을 바탕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조인성은 뭐 논문을 쓸 때 나는 기존의 연구 성과, 그러니까 위서론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한말 당군관계 사서의 재검토라는 글을 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기존의 위서론이라는 게 뭐냐면 이도학의 글입니다. 이도학은 또 어떻게 쓰냐면은 이도학도 이미 나와 있는 위서론 비판을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 새로운 점을 첨가해서 글을 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도학이 얘기하고 있는 이미 나와 있는 위서론이라는 게 누구냐면은 조인성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글을 바탕으로 해서 위서론을 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심지어 조인성은 자기 글을 또 자기 복제해서 계속 뭐 위서론이 어떠니 저떠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학자로서 좀 양심이 없는 거죠. 위서론자들의 공통된 입장은 이 조인성의 말인데요. 요즘 세간에 관심을 끌고 있는 규원사화와 한당고기, 이게 1980년대 중반 이후죠. 이때 이 한당고기가 엄청난 열풍을 일으켰는데요. 그런 이제 세간에 관심을 끌고 있는 이 한당고기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상고사는 그야말로 찬란한 영광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찬란한 영광의 역사라는 말을 쓰면서 좀 비꼬는 거죠, 한당고기를. 이러한 내용은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우리 고대사학계의 연구 성과와는 동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종래 학계에서는 규원사화와 한당고기를 무시하여 왔다. 결국 뭡니까? 규원사화나 한당고기라는 전통 역사서를 무시한 이유는 기존의 고대사학계의 연구 성과와 너무 다르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죠. 한당고기를 인정하면은 기존의 연구 성과를 다 부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존의 연구 성과를 지키기 위해서는 한당고기가 위서가 돼야 됩니다. 이런 양자택일의 갈래에서 강당사학자들은 한당고기가 위서다 이렇게 낙인을 찍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제시대 때 이후로 식민사학으로 이어온 자기들의 어떤 그 반도사관, 한사군, 뭐 평양설, 임나 일반문설 이런 모든 기록들, 주장들이 다 사실이다. 한당고기는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입장은 조인성만의 입장이 아니라 한당고기 위서론자들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이 박강룡 아까 좀 얘기를 했는데요.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태백일사의 내용에서 일본의 기원을 당군시대 한민족이 건너가 세운 것으로 기록한 것을 근거로, 이게 아까 얘기했던 뭐 회바후라든지 배바명, 그 다음에 의료왕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일본인의 전통 사상인 일본 신도도 당군 신교의 맥이 흐르고 있다라는 주장은 일본과 조선의 문화가 그 근원이 같다라는 한일 문화 동조론이다. 한당고기는 역시 신일본주의의 입장에 서 있는 친일적 민족주의의 요소가 강한 책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정말 허무맹랑한 얘기죠.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기원이 한민족의 정벌에 의해서 또 한민족이 건너가서 세운 나라다. 그걸 역사적 사실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러므로 한당고기는 친일적인 신일본주의 입장에 서 있는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인성은 사실 아까 1990년도, 92년도 이때까지 위서론자들의 활동이 활발했는데 사실 그 이후로 위서론 더 이상 이제 논문을 별로 발표하지도 않고 없었어요. 그런데 2017년에 조인성이 새로 등장합니다. 규원사와 단기고사 한당고기 위서론의 성과와 과제. 그러니까 규원사와 단기고사 한당고기 이 세 책이 다 위서론의 성과와 과제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쓰게 되는데요. 이 2017년이 뭐냐면은 왜 다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2012년 한당고기에 대한 새로운 이제 역주본이 나왔는데요. 우리 안경전 이사장님의 한당고기 역주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사단법인 대한사랑에서는 이를 소개하는 북콘서트를 국내에서 개최하고 있다. 또 상생방송 TV는 한당고기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기존의 위서론을 더 이상 논문도 안 쓰고 가만히 있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다시 한번 일침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2017년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교원사화와 단기고사 한당고기를 위수로 보는 학계 연구 성과와 네티즌들, 이 네티즌들이 누굽니까? 이문영이라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위수론자죠. 환빠라는 아주 저속한 용어를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이 네티즌들의 연구 및 견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2017년에 이 논문을 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럼 이 논문이 좀 가치 있으려면 좀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썼던 걸 또 울고먹고 또 울고먹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 논문으로서 가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위소론 논문을 2편, 3편 썼는데 논문을 쓰면서 쭉 검토를 해봤는데 참 이 위수론자들 한심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런 위수론자, 1세대 위수론이 있다면 이제 최근엔 또 2세대 위수론자들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은 좀 젊은 사람들이죠. 2017년도에 젊은 역사학자 모임이라는 모임에서 한국 고대사와 사이비 역사학이라는 책을 출판하게 됩니다. 이 기경량, 이정빈, 이문영, 지금 보면 강진원, 이승호, 안정준, 장영주는 역사학자는 아니죠. 이런 사람들인데 이 다 뭐냐면은 이 다 앞에 나오는 조인성 이런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서성의 그 위서론을 이어받아서 또 새로운 위서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이 최근 위서론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은 기존의 위서론, 이도학이나 조인성이나 이런 강단 사학자들의 위서론이 용어 문제나 저자 문제, 또 지명, 전수 과정 등을 문제 삼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 최근 위서론, 2세대 위서론의 경향은 영토 문제, 그 다음에 제야 사학자들의 어떤 성향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도 사실은 기존의 1세대 위수론자들에 비해서 2세대 위수론자들, 이 젊은 역사학자들의 위수론이 좀 나아졌느냐 생각하면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젊은 역사학자들이 참 너무 안타까운 그런 주장들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학자 모임, 젊은 역사학자들의 모임은 식민사학과 한사군 요동설, 그 다음에 대륙사관 등 모두 사이비 역사학이다 라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제야사학의 태도와 관점을 비판하는데요. 기경량이라는 그 젊은 역사학자 모임의 대표자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역사 파시즘은 우리나라 상고사를 주된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고 과거 국가의 국력과 영토에 이상적으로 집착하는 일련의 비합리적인 행위이고 이를 사이비 역사학이라고 지칭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기경량이라는 사람의 이러한 내용이 2세대 위서론자들의 대표적인 위서 근거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조인성하고 젊은 역사학자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조인성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당고기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고사는 그야말로 찬란한 영광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영광의 역사다라는 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당고기류의 상고사 내용을 비꼬는 그런 말이죠. 조소입니다. 조소. 근데 이정빈이라는 젊은 역사학자 모임의 구성원이죠. 이 사람 뭐라 하냐면은 넓은 국토를 지닌 군사적 강대국, 곧 위대한 고대사를 말해야 비로소 식민주의 역사학을 탈피한다는 강고한 믿음이 오히려 식민주의 역사학의 사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유는 비합리적인 믿음이라는 점에서 주술이라고 부를 수 있다. 본인이 뭔 얘기를 하는지 알고 이런 얘기를 쓰는지 참 의문입니다. 이정빈, 이 젊은 역사학자들의 그 책을 보면은 좀 한심하기도 한데요. 논리가 없습니다. 이 조인성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한백경, 이게 이제 실학자들이요. 안정복, 뭐 유덕공, 정약용, 한진서 등 이 실학자들은 위만조선의 왕금성과 낙랑군의 취소, 뭐 행정구역이 조선현이 평양 내지는 그 일대에 있었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평양, 낙랑군, 뭐 평양설이죠. 한 군현의 위치에 대한 우리 학계의 통설은 강당사학자들의 이제 내용이죠. 학설이죠. 통설은 실학자들 이래의 문헌적 연구와 일제강점기 후 지금까지 평안도와 항해도 일대에서 발견된 군현 관련 유물 유적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일부 인사는 뭐냐면 이제 제약사학자들이나 이렇죠. 일부 인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식민주의 사학의 주장을 따른 것이 아니다. 참 좀 어이가 없는 얘기인데, 이 말은 뭐냐면은 이병도 조선사 편수에 몸담았던 이병도, 이기백 등등 선배 역사학자들의 어떤 식민주의 사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강당사학자들의 식민주의 사관, 그러니까 한사군이 한반도에 있었다. 이런 내용, 위만조선에 대한 임나가야가 한반도에 있었다. 이런 주장들은 일제강점기 일본 일제의 어떤 역사적 사설, 역사적 왜곡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 실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했고 그것들을 따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식민주의 사학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참 어이없는 주장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은 조인성의 말이 아니고 이기백이라는 학자가 이병도를 변호하기 위해서 쓴 논리가 바로 이런 논리입니다. 궤변이죠. 그렇다면은 이러한 이제 한당고기 위설론자들이 얘기하는 한당고기가 위설하는 논거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서 조작의 문제, 그 다음에 지명과 인명 문제, 근대 수로 사용 문제, 다른 사서의 영향과 표절 의혹 문제, 삼성기 저자 문제 등등 몇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내용에 관련된 건 별로 없죠. 다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사서 조작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당고기가 이제 오랫동안 실전되어 오다가 1979년에 강호 이해사에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1983년에 이거 잘못됐죠. 1983년에는 배달의숙에서 출간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한당고기 위서라고 주장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조선 중기 이전에 조선기 이전에 만들어진 한당고기 역사서들이 그 이후로 한 번도 다른 어떤 책에도 인용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용된 적이 없으므로 위서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러니까 인용된 적이 없다는 것은 그런 책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므로 현재 나와 있는 한당고기는 위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한당고기를 편찬한 운초 계연수가 실제 인물이 아니다. 가공의 인물이기 때문에 위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율에 의해서 창작된 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커바란이나 자유지 등의 한당고기의 내용들이 발췌해서 인용이 되는데, 이 이율의은 이런 쭉 인용된 책 내용들을 쭉 묶어서 자기가 만들어낸 책이다 이렇게 책임으로 위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사본, 한당고기가 필사본만 있고 인쇄본이 없으므로 위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에 보면 이제 뒤에 이러한 여러 가지 위서론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비판하는 논박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지명 문제. 연고탑이란 지명이 이제 한당고기에 나오는데, 이 연고탑이란 지명은 청나라 시조와 관련되어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청나라 이전에 쓰여진
역사서인 한당고기는 다 위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이 이도학이라는 아까 최초로 위선론을 주장한 이도학이라는 사람은 이 연고탑이 한당고기에 사용됐다는 것은 한당고기가 위수라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주장들은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완전히 잘못된 근거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연고탑이라는 것은 청나라 때 시조, 그러니까 연고가 뭐 6이고 탑이 장소를 의미하는데, 그래서 청나라 시조의 6형제에 대한 얽힌 이제 지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청나라 이전에는 이 연고탑이란 말이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실제로 청나라 이전에 충분히 그 명나라 때도 이 연고탑이란 지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한 이유가 이제 만주월류고라는 책에서 연고탑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청나라 시도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연고탑은 청나라 이전에 사용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만주월류고에서는 이제 명실록이라는 책을 인용해서 명나라 초기에 연고탑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책을 가지고 만주월류고라는 책을 가지고 연고탑이 이런 내용이다. 그래서 청나라 이전에 사용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같은 책에 명실록을 인용해서 명나라 초기에도 연고탑이 있다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건 안 보고 딴 것만 보고 난 뒤에 이제 위서다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죠. 그다음에 건대 수로의 사용 문제, 국가, 문화, 평등, 자유, 인류, 산업 등 근대 용어가 한당고기에 사용되었다. 그래서 위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 연고탑 문제하고 동일한 문제죠. 연고탑이 시대적으로 더 뒤에 나타난 그린 내용인데, 지명인데 어떻게 그 앞에서 나올 수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서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신채호의 조선 상고사의 3조선 내용이 나오고 박은식의 한국통사의 국형야 뭐 사신야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한당고기라는 것은 신채호나 박은식 이후에 만들어진 책이지 그 이전의 역사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삼위일체에서 삼신일체가 왔다 기독교에. 그래서 위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한당고기 내 역사서의 저자 문제를 가지고 한당고기는 위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삼성기 저자가 이제 안함노 삼성기, 원동준 삼성기 이제 이렇게 삼성기 저자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안함노 원동준 삼성기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한당고기의 저자가 안함노와 원동준의 삼성기를 만들어서 한당고기에 넣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뒤에 가면 충분히 제가 반론을 제기합니다. 이러한 위서론의 주요 주장에 대한 비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인성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한당고기가 주장하는 고조선의 역사가 너무 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순근은 고조선의 영토가 너무 넓다. 이런 내용을 받아서 2세대 젊은 역사학자들은 이 민족사학, 제야사학자들이 넓은 영토하고 긴 역사만 강조한다 이렇게 거기에 얽매여 있다 라고 또 새로운 위서론을 얘기하죠. 근데 그 위서론자들의 2세대 위서론의 내용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조인성, 이순근 이런 데서는. 자, 다음 넘어갈게요. 이 위서론자들의 잘못된 방향은 뭐냐 하면은
위선자들은 한당 고기를 엄밀히 연구하거나 이제 다른 사서하고 비교해서 분석 하거나 하지 않고 한당 고기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한당 고기의 엄청난 내용을 확인하기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지엽적인 문제를 거론하면서 한당 고기는 유수다라고 낙인 찍고 대중들의 열광에 찬물을 뿌렸습니다. 그들은 위선자들은 저자, 편자, 용어, 전수과정, 오탈자, 비교 등 아주 사소한 문제들을 들고 나와서 한당 고기가 위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그러한 위선자들의 문제 제기조차도 무지에서 나온 잘못된 근거, 시비거리라는 것이 한당 고기를 연구한 사람들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위수론은 그야말로 잘못된 위수론, 사이비 위수론 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위수론자들의 글을 쭉 읽어보면은 누구나 다 이렇게 이게 무슨 학설이 되고 이것이 어떻게 논문의 가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처음에 위수론이 나왔을 때는 한당 고기의 이런 내용이 잘못됐다 이렇게 위수론자들이 자꾸 주장을 하니까 그 한당 고기를 연구하던 혹은 한당 고기 내용에 대해서 열광하던 사람들이 그럼 한당 고기가 진짜 위서냐? 이런 이제 의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의심하는 내용들이 금방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93년도에 한당 고기를 이제 봤는데요. 그 보고 난 뒤에 이제 그 몇몇 사람들하고 이제 술자리에서 제가 본 한당 고기 얘기를 했어요. 한당 고기에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 야,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같이 술을 먹던 동양철학을 전공하던 어떤 박사가 그거 다 위서라고 소문났는데 아직도 그걸 모르고 읽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위서론이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2년도에 이제 위수론자들의 논문이 이제 막 절정을 이뤘죠. 86년부터. 제가 93년도에 봤으니 그때는 위수론이 막 이렇게 퍼져나갈 때였고, 근데 그 이후로 이제 그 위수론에 대한 비판적인 논문들, 글들이 쭉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만나서 아마 얘기를 했으면 그 사람들이, 한당 고기가 위수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아마 얘기를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아까 나왔던 위수론의 주장에 대한 비판입니다. 이 용어를 가지고 비판하는 겁니다. 이 용어 문제에서 가장 어이없는 경우는 바로 이제 잠청배라는 용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까 연고탑이라고 얘기했는데, 연고탑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했지만은 청대 시조와 관련되어 있는 연고탑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 이전에도 충분히 얼마든지 연고탑이라는 말이 사용되었고, 또 당군세기에는 연고탑이 지명이 아니고 뭡니까? 건물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명을 연고탑이라고 얘기한 것은 좀 잘못된 내용이고, 그것은 청나라 시조와 관련해서는 그것이 지명이 될 수 있지만 그 이전에는 그 지명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고탑을 가지고 한당 고기를 위서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잘못된 아주 천박한 지식에서 나온 내용들이다라는 거죠. 이 잠청배에 관련된 내용은 더 어이가 없습니다. 이 당군세기에서 이제 잠청배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고려말 간신입니다. 간신인 오장과 유청신, 이 오잠의 유청신의 청을 따서 잠청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당군세기에 나오는 말은 이제 고려말 이제 혼란 시기에 이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 갖다가 잠청배, 청에 몰래 내통한 무리, 잠청배를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석해서 청에 내통한 무리가 반역자의 대명사가 되었던 시기는 언제일까? 또 이렇게 엉뚱한 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갑신정변과 갑오경쟁 전후 중국형의 개화를 거부하고 일본형의 개화가
우리의 살 길이라고 주장했던 정치 세력들이 권력을 장악해 갔던 시기일 것이다. 뭐 해설 꿈보다 해몽이죠. 이때는 청나라는 곧 중국을 가리키고 있었으므로 잠청배는 중국의 아부하는 무리가 되어서 이 서술은 1894년 이후에야 가장 적절하게 맞는 개념이다. 이 박강룡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거 참 어이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잠청배라는 말을 완전히 오해해서 잘못 해석해서 청에 아부하는 무리배들 이렇게 해석해서 그럼 청에 아부하는 무리들은 언제 나타났느냐? 바로 일본 득세하던 그 갑신정변 이때 갑오경장 요 시절에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잠청배가 사용된 당군세기는 이 1893 갑오경장 이후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수다. 이렇게 그러므로 한당고기는 위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참. 그래서 이렇게 어이없는 얘기를 하니까 같은 위수론자들도 이 박강룡의 주장을 비판합니다. 그런 어이없는 주장을 왜 하노? 이렇게 비판하게 됩니다. 이도학이 그런 얘기를 하죠. 같은 위수론자가 보기에도 이 박강룡 이런 주장은 너무 어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물 발견을 근거로 한 위수론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 어이가 없는 건데요. 일단 역사서가 있다면 그 역사서의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유물이죠. 그래서 유물이 발견되면은 그 유물의 기록이나 뭐 유물의 그 연대를 측정해서 그 역사서의 기록이 사실이다. 이렇게 보통 역사학자들은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위수론자들은 어이없게도 오히려 반대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국 봉기에 나오는 이제 내용이죠. 태백일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조대기의 말하기를 연개소문, 일명 계금, 성은 연씨이고 그 선조는 봉성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아버지는 태조이고 할아버지는 자유이고 정조는 광이다. 망리지를 지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고구려 봉기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조인성이라는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연개소문의 조부의 이름이 자유와 태조라는 것은 1923년 중국 난양에서 연개소문 아들의 첫남생 묘지가 발견됨으로써 비로소 알려졌다. 그러므로 태백일사는 1923년 이후에 작성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보통 역사학자들은 어떤 역사 기록이 있는데 유물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유물이 그 역사 기록과 일치한다면은 이 역사 기록이 발견된 유물에 의해서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오히려 이 유물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 역사서는 그 이후에 기록된 역사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조인성의 이러한 이제 주장이 사실은 이러한 내용, 고구려국 봉기에 나오는 연개소문의 뭐 할아버지, 아버지, 뭐 정조 할아버지 이름에 대한 기록을 근거로 해서 이도학은 이제 한당고기를 보고 난 뒤에 고구려 봉기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은 바로 한당고기 태백일사가 위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정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도학이라는 위서론자조차도 이제 그 기록과 유물의 발견을 서로 연관지어서 기록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만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이도학은 2년 뒤에는 또 다른 이 조인성 이런 주장에 동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서론자들은 강당사학자들의 그 주장의 어떤 그 주장이 나오면 그 주장을 반대하는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강당사학에서 찍혀서 이제 활동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한당고기를 보면서 가졌던 그 긍정적인 한당고기란 역사서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시간이 흐르면서
강단사학의 대표적인 뭐 일반적인 위서론에 흡수되게 되는 겁니다. 이도학이 대표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방금 뒤에 나오네요. 이도학은 이런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개소문의 할아버지와 정조 할아버지 이름은 태백일사를 제외한 어떤 문헌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1923년 중국 낙양에서 발견된 연개소문의 아들 천남생 묘지에서는 천남생의 정조 할아버지 이름을 자유로 명기하고 있어서 태백일사의 가치가 진가가 드러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건 이제 1988년에 쓴 논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1990년도에 다시 위서론 논문을 쓰면서는 이거 싹 부정하죠. 그게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1923년에 이런 유물이 발견됐는데 이걸 보니까 태백일사는 1923년 이후에 쓰여진 게 분명하다. 또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이도학은. 그다음에 이제 필사본을 근거로 한 위서론. 그러니까 이제 한단고기가 원본이 없다. 이 필사된 것이다. 그러므로 한단고기가 위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쇄 원본이 없는 필사본이라서 믿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데요. 이러한 말은 한단고기 범례에 나오는 내용, 그러니까 한단고기는 해학 이기 선생이 감수를 했다. 내가 정성스려서 선사를 했고 양 친구, 홍범도 오동진이죠. 양 친구가 출자를 해서 그것을 기골을 했다. 기골.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사람이 기골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내용은 한단고기 1911년도에 한단고기가 원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원본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목판본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기록들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위서론자들은 한단고기가 필사본이고 인쇄 원본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창범은 한단고기 위서론자들은 이 문장을 오역하고 그것이 한단고기 위서론의 직접적인 근거라고 오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하면 바로 선사, 고쳐 쓰다라는 말을 오역하고 기골은 이제 목판에다 새긴다는 뜻인데 이것을 인쇄로 오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똑같은 내용인데 위서론자들은 한자 뜻을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선사라는 말을 잘 뺏기다, 정사하다라는 뜻의 선사, 착할 선자의 선사와 혼돈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창법은 선사는 능고지 같은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리듯이 글자를 잘 뺏긴다는 뜻이고 기골은 새긴 칼로서 나무 판자에 글자를 또박또박 새긴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한단고기의 원본은 인쇄본이 아니고 목판본으로 존재했다라는 것을 증명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필사본을 근거로 한 위서론의 비판은 법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무죄의 결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저자 문제를 근거로 한 위서론입니다. 그러니까 안함노 원동중의 삼성기, 그러니까 안함노의 삼성기 상, 원동중의 삼성기 하, 이 두 책의 저자 안함노 원동중이라는 이름이 실록에 나오죠. 실록에 안함노 원동중 삼성기 이렇게 딱 나옵니다. 9자가 나오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안함노 원동중의 삼성기가 한단고기에 실려 있잖아요. 상하가 실려 있는데 이거 잘못이다,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에서 전하기를 옛날에 안함, 원노, 동중 세 사람이 있어서 틀을 택하여 수양산성을 쌓았는데요. 성을 쌓았다라고 한다는 기록에서 노원을 원노라고 앞뒤 글자를 바꾸어 기재했고 안함의 함자도 다르지만 전하는 옛말에 의하면은 안함, 원노, 동중이라는 세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안함노 원동중이라고 두 사람으로 얘기한 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해서 삼성기는 위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3인, 안함, 원노, 동중, 이 3인이라고 명기한 것을 보면은 조선왕조실록에 아까 나온다 그랬죠. 실록에 나오는 안함노, 원동중, 삼성기라는 기록은 안함, 노원, 동중 세 성인에 관한 기록이다. 혹은 안함, 노원, 동중 세 사람이 지은 삼성기다.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조인성은 얘기를 하면서 삼성기 저자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이거는 뭐 틀림없이 위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안함, 노원, 동중은 세 사람인가? 그러니까 이게 안함, 노원, 동중이 아니죠. 안함, 원노, 동중이죠. 원래 세전을 인용한 지리서. 그런데 이러한 기록이 지리서인데 이 지리서의 기록, 더군다나 세상에 전하는 내용을 인용한 이 지리서의 기록이 세조실록의 기록보다 더 정확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록의 기록이 훨씬 더 정확하고 올바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전에는 아까 보시다시피 세전에는 뭐라고 적었냐면은 안함, 노원, 동중 3인이라고 썼습니다. 3인이 지은 삼성기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 세조실록의 삼성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 아까 얘기한 조인성이 얘기한 인용한 글에서는 3인 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실록과 이름의 이름도 다르고 한자도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인용해서 한당고기 삼성기를 위수로 보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조인성이 얘기하듯이 이 삼성기가 세 성인에 대한 기록이라고 한다면은 검서가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삼성기는 검서 목록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삼성기 저자를 가지고 삼성기가 위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안함노 원동중 삼성기라는 실록의 기록은 안함노와 원동중의 공동저술 삼성기, 그러니까 삼성기라는 책 한 권이 있는데 이것은 안함노와 원동중의 공동저술이다 라고 읽힐 수도 있는데 조인성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위수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의 생존 연대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잘못이죠. 그러니까 공동저술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신라시대 사람하고 고려시대 사람이 어떻게 같이 책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조인성의 말대로 그 문구가 한 권의 삼성기라고 읽힌다면은 두 권의 삼성기가 존재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 삼성기가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실록을 근거로 해서 위서를 만들려면은 만약 위서를 만들었다면은 안함노와 원동중의 공동 저작인 한 권의 삼성기를 만들면 되는데 또 그렇게 하면 그것이 실록의 기록과도 일치하기 때문에 세인을 속이기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 종류의 삼성기가 있다는 것은 그 두 삼성기 모두 신라시대와 고려시대의 원본이라는 것을 입증한다, 증명한다라는 것이죠. 유선자들의 위수로는 이 논리가 아니고 망상이다. 특히 박강령의 주장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개연수의 법례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된다. 이 법례의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세계 인류가 대등하게 모여서 함께 존재함을 축하하기 위해서이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 당시 이제 일제시대 때 1911년 일제시대죠. 그 당시의 친일파를
제외한다면은 누구든지 강도이고 적인 일본 제국을 앞에 두고 적극 투쟁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때 일본 민족도 포함하는 세계 인류의 대등한 공존을 말한다는 것은,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은 이는 적극적인 투쟁을 무례하게 보는 논리 혹은 일단 유보하자는 논리로 기능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1911년이라면 항일 민족투쟁의 방락을 헐어놓는 있을 수 없는 사고방식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박강령의 이제 한동기가 잘못된 친일적인 사수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논리를 펴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한탄했습니다. 도대체 이 강당사학자들은 도대체 논리가 있는 것인가, 생각이 있는 것인가? 법례의 내용을 조금이라도 정성 들여 읽어본다면은 개연수 선생이 왜 이런 말을 썼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그거는 뭐 고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위서론을 얘기할 때 문헌 비평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바로 객관성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이 객관성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위서론자들이 얘기하는 대표적인 이제 위서론이 뭐냐면은 단군 신앙계통의 위서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시대, 일제시대 때 단군 신앙을 통해서 민족주의를 고취하고 또 민족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민족의 정신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한당국이라는 역사서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주장에 대한 이제 비판이 이 내용은 이제 한영우의 주장인데요. 제가 한영우의 주장인데요. 사실 이제 한영우는 한때 또 어떤 책에서는 이제 위서론을 주장하기도 하는데 또 이런 내용에서는 조인성을 비판하는 내용을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군의 치적을 비교해 보면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단군 세기와 단기고사는 서로 공통되는 내용이 있으나 교원사와는 전혀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세 책이 단군 이름이 모두 같다는 것은 결국 한 가지 뿌리에서 나왔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니까 이제 조인성이란 위서론자는 한당국이, 이 단군세기는 단기고사를 보고 뺏겼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단기고사가 1920년도에 나온 위서기 때문에 단군세기는 그 이후에 나온 책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주장에 대해서 한영우는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단군조선이 47대 왕명을 적은 책이 원래 있었고 이 책을 토대로 해서 각 단군의 제위 연함과 업적을 두 가지 계통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단기고사가 나오고 단기고사 두 가지 책이 한 가지 뿌리에서 나왔다는 거죠. 내용이 상대적으로 소략하고 현대적 감각이 덜한 단군세기가 먼저 있었고 또 현대적 감각이 지나치게 표현된 단기고사는 단군세기를 토대로 해서 윤색되지 않았나 하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조인성은 단기고사를 보고 단군세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그러면 단군세기는 위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영우는 단군세기가 먼저 있었고 단기고사는 그 이후에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서로 반대되는 입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책이 유사하다 하더라도 이 두 책이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은 책이 아니라 제3의 책이 있고 제3의 자료가 있고 그 제3의 자료를 참고로 해서 단군세기가 쓰여질 수도 있고 또 단기고사가 쓰여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책을 비교해서 서로 두 책이 한 책이 위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당국이 위서론과 그 위서론에 대한 비판을 알아봤는데요.
이러한 어떤 위수론자들의 주장은 그 이후에 한당 고기를 적극적으로 또 진심으로 연구한 진소론자들에 의해서 비판이 되었고 또 그 비판 내용들을 제가 여태까지 쭉 언급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진소론자로 우리 이덕일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덕일은 치우와 관련된 한당고기 내용을 중국 사서와 비교해서 분석한 결과 한당고기 기록을 신뢰하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한당고기 위소론이 가진 한계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당고기 내용들 중에서 다른 것도 그런 방법으로 사실인가 아닌가를 연구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한두 가지를 꺼집어내어서 전부를 부정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해왔다.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위수론자들의 그런 어떤 편협된 논리, 또 단편적인 또 논리 이런 것들은 한당고기를 위수로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그런 방식은 잘못됐다라는 것이 이덕일의 주장입니다. 그다음에 임채우 내과학대학원에 있는 임채우는 한당고기에는 동물, 인간, 신으로서의 다양하면서도 때로 서로 모순된 내용을 가진 고모의 모습들이 여과 없이 등장하고 있다. 이는 한당고기의 비체계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한당고기가 1인 1시의 위작이 아닌 과거로부터 전승되어 오던 여러 기록들이 편집되어 전해진 것이라는 증거로도 삼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단군세기의 내용하고 삼성기의 내용, 태백일사의 내용이 다 동일하지 않다는 거죠.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다는 것은 이것이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다. 위수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율이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책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죠. 아까도 뭐 좀 얘기했지만 일본의 기원에 대해서 서로 생각이 다르다면 기록이 대진국 봉기하고 단군 세기하고 기록이 다르죠. 그렇게 기록이 다르다는 것은 한당고기가 한 사람이 만들어낸 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박병섭, 박병훈 형제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당고기는 진서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근대의 올바른 역사 연구서인데 만일 근대의 역사 연구가의 솜씨라면, 그러니까 근대의 역사 연구가 뭐 이율비라고 얘기하죠. 이율비 만들어낸 것이라면은 그는 사학 연구사에서 천재라는 것은 한당고기 기록에 교묘하게 숨겨둔 솜씨로 보아서 거의 99% 보장할 수 있다. 고 말하면서 위수론을 비판합니다. 그 내용으로 볼 때 한당고기는 절대로 근대에 저술될 수 없는 책이고 따라서 진서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내용은 사실 그 화랑세기가 위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비판입니다. 화랑세기 책을 쭉 보면은 절대로 한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한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런 말 자체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한당고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대석은 현재 남아있는 삼국사기는 김부식이 직접 쓴 원본이 아니고 저술시기도 삼국시대 이후 천년의 세월이 흐른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것이지만 이를 위수라고 하지 않는다는 점, 또 사기나 한서의 사망오제설 역시 한나라 때 만들어진 설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점을 들면서 만약 한당고기 위수론의 기준, 그러니까 한당고기가 위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기준에 의한다면은 삼국사기나 사기, 한서나 이런 정통 역사서들조차도 모두 위서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한당고기는 위서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오랫동안 이제 1시간 거의 반 동안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 결론은 뭐냐면은, 위서는 없다. 위서론 있었지만은 이제 비판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위서론은 없다. 그 다음에 진서론이라는 것도 있을 필요가 없다. 다만 우리 민족의 오랜 역사와 문화와 사상을 기록한 한당고기가 있을 뿐이다는 것입니다. 위서론은 만들어진 허구,
이고 우리 고대사를 기록한 사서가 진술하고 또 굳이 증명할 필요도 없는 일입니다. 남은 과제는 한당 고기를 깊은 애정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연구해서 잃어버린 우리 역사의 원형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